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LG 이노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13이 이제 다음 주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죠.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14일 오전 10시니까 새벽 2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시면은 15일 아침에는 이제 뉴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아이폰 13은 이제 부품 주문량이 벌써 이제 9천만 대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9천만 대라는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20%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아이폰 13 출시하면은 그래도 꽤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 선주문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실적은 뭐 자연스럽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여기서 뭐 매번 출시될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스마트폰을 꼭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애플에서 자랑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얼만큼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과, 여기에 애플의 충성 고객이 뭐 굉장하죠. 그래서 충성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뭐 교체한다 안 한다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일단 공개되면은 충성 고객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사이에서 LG이노텍이 어느 정도 뭐 수혜를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시리즈 같은 경우는 모두 뭐 4가지 종류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기존에 아이폰 12까지는 최상위 모듈에 센서 시프트라는 이제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센서 시프트가 뭐냐? 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기능 중 하나인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때 손떨림이 방지되는 기능이 있죠. 자, 기존에는 렌즈에서 이 손떨림을 방지를 했는데, 이제는 이미지 센서에서 먼저 손떨림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고난이도 기술이 탑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기존에는 이 플래그십 모델 가장 상위 모델에만 탑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4가지 종류 모두 센서 시프트가 탑재된다. 이 센서 시프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LG 이노텍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었습니다. 50%대의 점유율을 보였고, 그리고 경쟁사인 샤프가 30%대, 그리고 오필름이 10%대였습니다. 그런데 오필름이 이번에 이 애플 공급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왜냐? 폴리실리콘 가격 말씀드릴 때도 계속 언급드렸는데,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침해 부분 때문에 이제 애플밴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필름이 제외되니까, 그러면은 이 10% 물량을 이제 조금 이제 샤프하고 LG노텍하고 나누면은, 이게 LG노텍이 최소 50% 후반에서 한 60%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60%나 60% 약간 안 되거나 요 사이에 전후되지 않겠느냐라는 느낌. 거기에 나머지 반대로는 이제 샤프가 가져가는 게 이제 30% 후반에서 이제 40% 초반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샤프는 40% 전후가 되겠죠.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출하량 가장 많은 시기가 지금부터입니다. 9월부터 해가지고 10월 이때까지부터 이제 생산량이 극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한 3-4달 정도가 가장 뭐 출하량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제목에 적어드렸듯이 이 경쟁사인 샤프의 호치민 부근 공장이 이제 셧다운으로 해서 이 물량 생산 부분에 이제 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뭐 안타까운 뭐 소식이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야간 통행이랑 뭐 전체적으로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보는 LG이노텍 입장에서는 뭐 호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LG이노텍이 7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기존에 60%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럼 7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LG이노텍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경쟁사가 샤프밖에 없는데 샤프가 안 된대요. 그러면은 가격 어떻게 돼요? 야, 갑자기 그렇게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은 어떡하니? 하면서 뒤로씩 웃으면서 그런 가격 공급 얘기를 할 때, 애플의 정책이 항상 본인들이 우위를 점하고 이 벤더들을 쥐어짜는 부분이 많은데, 뭐 대체 방안이 없다 보니까 이런 뭐 LG노트의 가격 경쟁력, 이 가격 경쟁력에서도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LG노텍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게 꾸준하게 이어지느냐는 아이폰의 흥행에 달려 있겠지만, 적어도 뭐 3분기, 4분기 정도의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애플 같은 경우 이 판매가 잘 된다, 그리고 이렇게 출하량이 뭐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LG노텍은 이게 이것도 이제 반반인데, 상반기 애플 의존도가 68%입니다. 이 기업이 LG노텍의 의존도가, 애플 의존도가 68%예요. 그러면은 애플 성적의 실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로는 과거에 2019년 정도의 1분기에 애플 판매량 좀 줄어들 때, 이때 뭐 중국이랑 이제 뭐 미국이랑 이제 무역 전쟁하고 하면은 이제 불매 운동할 때 애플을 뭐 대놓고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안 좋았을 때 애플 판매를 급감하자 이제 114억 정도 이제 영업 손실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애플에 의존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애플 의존도가 더 올라간 것이 오히려 LG이노텍에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뭐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LG노텍도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돌파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뭐 5G나 뭐 기판, 그리고 OLED, 그리고 전기차 수요 같은 부분에 맞춰서 기판 소재 부분, 기판 쪽으로도 꾸준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전장 사업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전장 쪽으로도, 전장 부품 쪽으로도 이제 뭐 이미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 전자기기 쪽으로 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판 사업, 전장 사업을 이제 영역을 확대하면서 애플 의존도를 좀 줄여가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의존도는 점점 줄어든다 보시면 되고, 근데 또 반면에 애플 의존도가 높다라는 게 그만큼 애플이 꼭 잡아야 되는 고객사라는 뜻도 됩니다. 흥행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반도체 부분으로 치면은 이제 TSMC 같은 경우가 애플 물량이 너무 많이 공급을 해달라고 해서 부담은 되지만 꼭 잡아야 되는 공급사 중 하나다, 애플에 이제 집중한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LG이노텍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애플의 인기가 이제 끝나고 애플의 시대가 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애플의 인기는 뭐 충분히 건재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한 축을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애플카 얘기만 보도 알 수 있죠. 애플카 얘기 나오는 순간 관련 뭐 기업들 어디 방문했다 하면 관련 기업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만 봐도 애플의 이름의 위력, 애플의 A만 나와도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플의 위력은 뭐 아직까지는 위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존도가 높다라고 해서 현재 뭐 너무 크게 뭐 리스크를 생각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노텍이 또 재밌는 게, 그 애플에서 탈애플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기판 소재나 전장 쪽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애플카 쪽으로 해서 전장 카메라 태스크포스를 구축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이미 지금 애플 벤더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카 쪽에도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전망이라고 보면은 이제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지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메타버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VR, AR을 혼합한 XR이라고 부르죠. 혼합현실. 이 혼합현실 기기 쪽이 출시될 예정인데 이 기기가 출시되면은 또 이런 이노텍의 고급 3D 센싱 모듈 기능이 기술력이 좀 이점이 될 수도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LG노텍의 미래는 좀 창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 그러면은 LG노텍도 충분히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성장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 출시를 앞두고 미리 뭐 관심을 갖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뭐 대응 방법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 금요일에도 한 차례 이렇게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는데 뭐 애플카 이슈만 엮이면은 기분 좋게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22만 원 구간만 유지해주면은 괜찮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만 원을 하단선으로 해서 이 구간만 유지해주면 괜찮구나 생각하시고 다음 저항은 24만 원인데 이 구간 정도는 넘어가줘야 됩니다. 24만 원을 넘느냐 이 여부가 관건이에요. 기존에도 한 차례 저항을 받고 최근에도 한 차례 또 저항을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벽을 머리를 우리가 한 번씩 쳤다고 생각하면은 벽에 균열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처음 단단한 곳을 두들기는 것보다는 돌파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저항은 24만 원. 그래서 24만 원 돌파하시는 그 다음에는 26만 원 이렇게 2만 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지선은 22만 원, 다음 저항 24만 원, 26만 원, 28만 원 이렇게 2만 원씩 올리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스마트폰 출시나 이런 부분은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좀 미리 들어가서 출시 이후에 뭐 실망감 같은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 만약에 기대감이 높고 판매량이 뭐 사전 판매량 좋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다시 보시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점에서 내가 들어갔다. 지금은 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쉬는 구간을 뭐 필요한 구간이고 만약에 내가 저점에서 매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저항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점 구간이라고 하면은 한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사이 구간에서 요런 정도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저항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중장기로 좀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22만 원 위쪽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2만 원 단위로 해서 여기 24만 원 가면은 조금 줄였다가 돌파하면 재매수 혹은 조정받으면 재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구간 정도 오면은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고 22만 원 위쪽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은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관련주로는 애플 쪽으로 계속 이제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이제 BH 기판 쪽으로 해서 BH가 있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뭐 트리플 카메라는 뭐 기본 뭐 장착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뭐 이런 쪽도 충분히 이 어셈블리 검사 장비 분야에서 뭐 항상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LG노텍 외에 뭐 좀 나는 중소형주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BH나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샤프의 공장 셧다운으로 반사이익까지 받으면서 이 전년보다 20% 확대된 물량 9천만 대에 해당되는 이 물량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좀 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아이폰 13에 내가 나는 애플 정말 팬이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가 게임 출시되면은 주가 급락하듯이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면은 조금 쉬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나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비중 조절하시면서 꾸준하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하나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